나에게 넌, 너에게 난. 네. 노래 가사인가 왜 나왔나 싶어요. 보겠습니다. 국힘 주자 지지율 정체 커지는 윤결별 목소리다라는 거죠.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 주자들 현재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체 국면이냐?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봤을 때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제 발표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회색이 바로 그 전주에 있었던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것. 일단 요번에 발표된 거, 어제 발표된 건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그 밖에 의견 유보가 30에서 26으로 좀 줄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셋이 다 7이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도 사실 1%포인트 차이 6이에요. 다 올망졸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주 대비로 같이 봤을 때 이게 윤주진 위원님, 이건 홍준표의 약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문수의 후퇴로 봐야 됩니까? 하향 평준화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워낙 민주당의 독보적인 이제 주자잖아요. 네. 그래서 저 38%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나머지를 이제 합산했을 때 뭐 7 더하기 7 이렇게 하시면은 한 3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바로 의견 유보죠. 의견 유보의 26%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인데 네.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의견 유보층이 선택을 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번 비상계엄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평가 이것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던 자리가 하나 비면서 네. 그 지지율들이 좀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됐는데 저는 그중에 수혜를 입은 건 바로 홍준표 후보 같습니다. 같은 광역단체장 출신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조금씩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조금 더 응답이 많아졌는데 역설적이게도 김문수 후보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요약하자면은 홍준표의 상승, 한덕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매김, 그리고 김문수의 어떻게 보면 침체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각각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홍준표의 상승, 뭐 약진, 한덕수의 뭐 자리 잡음, 그리고 김문수의 뭐 후퇴라고 표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줄로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사실 뭐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뭐 정리가 좀 되는 측면이다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와는 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저 일면 소개에서 봤죠. 38대 다 합쳐서 뭐 27,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출발 선이 아예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계엄이랑 탄핵에 대한 판단이 이번 대선 투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대선 주자들 비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사이 이 국민의힘의 주자들한테 쏠린 질문이 모두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몰렸습니다. 각 주자별 입장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한 그 후보자 간의 대결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실은 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의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그런 구걸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그 뭐 윤 대통령 버린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지지 세력이 내려오나
그 지지 세력과 또 다른 지지 세력을 전부 합쳐서 저는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에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가 돼버리는데 거의 다시 소금 뿌리고 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네, 후보가 8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참 좀 뜨거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기 좀 아까 보겠습니다. 일단 탈당 관련해서 홍준표 탈당하라는 소리 난감하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나경원 후보는 이거 자꾸 끌어들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언급하지 맙시다. 탈당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탈당 요구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철우 후보도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버리면 뭐 갑자기 우리 지지 세력이 옵니까?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 후보들 볼까요? 네, 한동훈 후보는 과거로 놔드리자. 우리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양향자 후보. 보수의 길로 가려면 그거와의 절연이 필수다. 유정복 후보. 잊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네, 이제 탈당하는 결단을 본인이 좀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의 뭐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 강 건널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건너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널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건너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건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건너야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네. 뭐 불가피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코 중도층에서는 먹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죠. 또 왜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접적 연결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후보들은 사실은 윤 대통령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었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재평가는 네. 보수 정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야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길은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탈당의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하고 건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잊히는 게 그게 윤 전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 장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래야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께 말씀을 하신 옆에서 강성필 대변인께서 많이 뭐 적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단 그 탄핵의 강은 네.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건넜어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네. 강이 불어서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너무 이기적이에요. 본인이 먼저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퇴하셨습니까? 사퇴하시기는커녕 다 이기고 돌아왔다. 3년이나 5년이나 그리고 이제는 사저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대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버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 그러니까 윤 어게인 창당을 한 해 만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도중에 나와서 어퍼컷 날리고 다니실까 걱정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네. 왜?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제가 봐도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쥐토끼를 잡고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쥐토끼들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전략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면 반 이재명 연대를 펼쳐야 되는데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출마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준석, 유승민 더 가가지고 이낙연까지 안으려면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정이 있고 국민에게 사과라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이분들도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고 탄핵도 이것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하고 이러니 이게 제대로 된 스탠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발언기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강이 불어서 지금 바다가 되는데 이제 바다를 어떻게 건너려고 그러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저희 키워드가 나에게 넌이죠. 주자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 근데 아까 혹시 들으셨나요? 탈당 관련해서 각 국힘 주자들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탈당하라는 소리 참 난감하다. 이건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체가 됐는데 거기에 소금 뿌리고 난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사실 홍준표 후보도 분명히 나는 탈당하자는 거 이거 반대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김문수 후보도 탈당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같은 스탠스인 건데 근데 이 얘기 뒤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체에 비유한 거 이거 너무 부적절하고 무례한 표현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 윤주진 의원님.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사람을 네. 시체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거부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쓰셨다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런데 저는 본질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분을 이 국민의힘 정치권 적어도 보수의 정치권에서는 현재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부활을 하시더라도 네. 저는 지금만큼은 정말 이제는 당분간 없는 사람이다.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지 계속해서 그분이 어쨌다 저랬다 이랬어야 했다 저랬어야 했다 이 논쟁에 우리가 늪에 빠져 있으면 조기 대선은커녕 뭐 이재명 대표한테 나라를 헌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네.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단은 생각하고 가자. 그래야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탄핵 선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일단 그만둬야 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선고를 우리 보수 시민들이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표현 자체에 좀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없는 사람 치고 지금은 대선을 좀 치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대해서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눈길이 가는 이유는 강성필 대변인님. 네. 사실 두 사람이 지지층이 겹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보수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근데 막상 출마를 해보고 나니까 이분이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특히 현역세가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위장취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한독수를 외치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빅4에도 못 들어가게 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탈레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점잖게 품격 있게 홍준표 후보 말이니까 뭐 고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네. 이제 저런 거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러한 어떤 모습들이 김문수 후보의 좀 추락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홍준표 후보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막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면허증이요?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분은 좀 원래 그런 분이야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저런 말을 조금 삼가해야 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또 별다른 특이 면허증이 또 있는 걸 오늘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가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좀 세고 직설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그러려니 하는 면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앞서서 문수영은 탈레반이야 이런 얘기에도 허허허 하다가 이거에 발끈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뭔가 조급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뭔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살살살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홍준표 후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나는 꼰대 맞잖아요. 응? 나는 꼰대라고 물으면 꼰대 맞다 그래요. 내가 꼰대 맞다. 나이 70인데 꼰대 아니라고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 경선에는 내보다 더 꼰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을 들었죠. 더 꼰대가 누구 말씀이실지. 문수영. 네, 나 꼰대 맞아. 근데 내가 좀 요즘에 부담을 덜었거든. 왜? 나보다 더 꼰대가 있어. 문수영이야. 탈레반 문수영이 나보다 더 꼰대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또 내밀었어요. 영상 보고 올까요? 네, 김문수 후보 자신의 SNS에 지금 바로 저희가 방금 전에 본 그 푸시업하는 1분 동안 70개 푸시업하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요 밑에 샵으로 이걸 올렸어요. 이 김문수 문수형 1분 챌린지 푸시업 챌린지 홍준표 후보님 샵쫄이라고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 또 보도자료도 냅니다. 우리가 홍준표 후보 쪽에 직접 챌린지를 제안했다. 홍준표 후보도 1분 동안 푸시업 70개 한번 해보시죠. 몇 개나 할 수 있나 봅시다. 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다라고 이 기자들한테 또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이건 윤주진 위원님. 예. 홍준표, 김문수 간의 요 구도가 뭔가 가시화되는 걸까요? 일단은 현재 굳이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반으로 나누자면 네. 뭐 찬탄과 반탄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야 뭐 명확하게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입장이셨고 또 기각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그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4강으로 갔을 경우에 최종 결선 투표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돼가지고 특이하게 마지막 최종 1대1 후보가 될 때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렇다면은 친윤의 적장소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홍준표 후보에게 뺏기느냐 즉 같은 지지층에서 지금 이 두 후보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서로 좀 도발 아닌 도발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이제 건강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말은 즉슨 사실 본인이 고령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더 부각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이 김문수 후보가 정말 너무너무 다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데 네. 건강 문제가 좀 아쉬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건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보수층 유권자에게 호소력 있는 도전은 아닌 것 같다. 아마 홍준표 후보가 뭐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하고 넘어갈 것 같네요. 홍준표 후보가 이 도전 챌린지를 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뭐 푸시업, 건강, 체력
이거를 부각하는 게 글쎄 김문수 후보한테도 좀 마이너스일 텐데 굳이 고령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안 받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님 네. 어떻게 전망? 홍준표 후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죠. 못 받는다. 네. 저 김문수 후보 51년생이거든요. 네. 70대 중반이신데 네. 70대 중반의 저 정도 체력, 특히나 턱걸이 하는 후보 저 놀랬습니다. 저도 지금 턱걸이 연습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체력 하나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좀 진지함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조기 대선은 왜 열렸습니까? 국민의 혈세 4천억 넘게 왜 투입되는 겁니까? 보수 정당에서 2번 연속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미디어데이 하면서 약간 예능성이 가미되고 이런 모습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저런 모습 보통의 대선이라고 하면 네. 미래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선출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기 대선에는 조금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열리는 조기 대선을 축제 같은 분위기로만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왜 조기 대선이 치르게 되는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비판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도 계속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이런 게 있고요. 홍준표 후보도 뭐 문수영 탈레반이고 뭐 괜찮아 나보다 꼰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는 홍준표 후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또 호의적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솔직히 나는 준석이 좋아해요. 이재명이를 잡으려면 준석이를 품어야죠. 근데 품는다고 발표를 하면 그거 나 안 찍겠다고 하는 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재명을 잡는 게 제일 목표인데 우리 당원들은 아직 감정이 지금 격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이가 엑셀런트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고.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나 이준석이 좋아해요라고 갑자기 사랑 고백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석이가 엑설런트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의원님. 예. 저는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뭐 원내대표, 당대표하고 할 때도 엑설런트하다는 표현을 누구한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이준석 후보한테는 지금 개혁신당인데 엑설런트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약간 내비쳐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홍준표 후보는 결국 이준석 후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넘어서요. 네. 잡아야만 한다라는 판단이겠죠,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네. 국민의힘의 승리의 방정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빅텐트밖에 없어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정권 심판 선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깨려면 정치 개편, 정치 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치 개혁,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통합의 정치예요. 근데 지금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치고 결국은 신당 창당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당시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준석 의원의 손이라도 잡아서라도 이재명의 시대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거를 홍 후보가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결국은 이준석, 유승민, 나아가 이낙연까지 이재명의 시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결국은 첫 번째 그 열쇠가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준수톤의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말씀하셨고 저는 이준석 후보도 적어도 2명에게는 마음이 좀 열려 있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누구요? 그게 바로 오세훈, 홍준표였거든요.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좀 협력을 했던 분이고 네. 또 홍 시장과는 대구에서 이렇게 몇 번의 만남도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사적 친분이 좀 있죠. 네. 저는 그래서 둘이 좀 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준스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연대 어떤 큰 빅텐트의 열쇠다. 이준석을 잡아야만 한다는 게 홍준표 후보의 생각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이준석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이준석,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 마음이 전혀 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자꾸 날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알이에요? 왜 자꾸 날 품는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얘기가 살짝 또 어폐가 있는 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강성필 대변인, 네. 이준석 후보가 전면 선 딱 긋고 부인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자기들 얘기만 해요? 내 마음이 전혀 동하지가 않는데 이 얘기는 내 마음 동하게 좀 해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저 인터뷰를 네.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거든요. 네. 상당히 분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하는데 자기 집 앞에 와서 뭐 성매매했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 이준석 후보도 정치인, 홍준표도 정치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단일화, 그러니까 반 이재명 텐트, 빈 텐트 이런 것들은요 다 지지율이 결정해 줄 겁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네.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42%, 국민의힘 후보가 40% 이렇게 박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뭐 5%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40대 30 나오고 있으면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본인 끝까지 완주를 해서 보수 어떤 나중에 그 보수의 어떤 큰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것이 본인에게도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막 안 한다고 크게 소리칠 겁니다. 네. 그래야 이준석에게 표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보수의 지지자들이 그나마 젊은 이준석에게 희망을 걸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너 키워줄게라고 표가 갔는데 지금부터 단일화한다고 해버리면 그런 선택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지지율이 나중에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이 모든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지율에 따라서 모든 게 좀 재편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나 준석이 좋아요라고 거의 대놓고 엑설런트 지금 사랑 고백 아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만 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냐? 여기에도 뒤로 슬쩍 러브콜 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지 직접 보고 오실까요? 시간 지났다고 감정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제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나갔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1초 36입니다.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네, 바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선 살짝 뭐 핑크빛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살짝 요만큼 핑크가 좀 섞이긴 섞였어요. 지금 보면 뭐 같이 가시죠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손잡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더해 괜찮아. 얘기 더해. 뭐 1분 넘어도 좀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툭툭 치기도 하고요. 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직접 들으셨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아까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문수영은 탈레반이고 문수영은 꼰대인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지금 됐어요. 요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양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윤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파면당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국민의 후보가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이 양 지지층을 모두 하나의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라고 해서 반드시 뭐 탄핵을 매우 정면으로 찬성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을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삼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지지층도 결국은 나중에 내가 흡수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가장 괜찮은 결선 구도가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게 제일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아닌 다른 지지층을 전부 다 자기가 흡수하고 거기에 한동훈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서 가져간다면 네. 내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정치가 재밌는 게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되게 섭섭한데 네. 9번 잘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되게 감동이 크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하. 네, 정말 한동훈 후보 그렇게 괴롭히다가 네. 딱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지층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쫙 누그러지는 거죠. 어허. 네, 참 정치 구단입니다. 네. 네.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홍준표 후보의 말 한마디에 또 상 누그러지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 유튜브 댓글에 또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현재로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선 결선으로 같이 오를 상대가 한동훈 후보라는 게 좀 본인한테도 이점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후보들 8명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좀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